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심회복 프로젝트 카운트 계열의 함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봉 과목수를 출력을 받아볼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숫자로 점수가 나온 구간이 있고요. 문자, 수, 미양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구간, 크게는 2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 이런 식으로 숫자 구간, 문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험 본 과목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count라는 함수를 통해서 시험을 본 과목수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count라는 함수는 개수값을 카운팅을 하는데 온전히 숫자만 카운팅을 합니다. 는 하고요. count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조되는 인수는 범위 한 구간밖에 없습니다. 범위가 여러 개, 다중으로 참조가 될 수가 있는 함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국어부터 워드까지 범위를 쭉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구간은 하나, 둘, 셋, 4개 구간이죠. 그래서 count라는 함수는 숫자 구간만 개수를 카운팅을 해줍니다. 엔터. 그러면은 4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시험 본 과목수에 대해서는 counta라는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counta라는 함수는 카운팅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count라는 함수는 숫자만 카운트를 하죠. 근데 여기에 a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a는 all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든 문자든 기호든 구분하지 않고 개수값을 전체 카운팅을 해주는 함수가 count 함수입니다. 그래서 는 하고요. count count 해주시고 걸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count라는 함수의 키포인트는 빈칸 여부입니다. 여기 보면 국어와 영어 시험은 보지 않았어요. 서예지 학생이 국어와 영어 시험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 문자, 기호만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과목에 대한 시험을 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가로 닫고 엔터. 숫자 6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안 본 이 빈칸은 어떻게 카운팅을 할까요?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는 해주시고요. count blank는 말 그대로 빈칸이죠. 빈칸을 카운팅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count blank 함수 불러주시고요. 범위는 국어부터 워드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비어있는 칸의 개수는 2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체 과목수는 이 2가지를 더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 함수로 자동화해 보도록 할게요. count a 가로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국어부터 워드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더하기 count blank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범위는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은 전체 과목수는 8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가운데 정렬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 과목수를 count a 그리고 count blank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ount if라는 함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count는 개수를 카운트한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if는 만약에 뭐라면, 즉 조건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하는데 조건에 맞는 것만 카운팅을 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수를 얻은 과목수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count if 해주시고요.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는 2가지 인수밖에 없습니다. 레인지 구간과 크리테리아 구간입니다. 레인지 구간은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범위 구간으로 인수 구간이 참조가 됩니다. 레인지, 이 단어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레인지입니다. 또는 array라는 단어, 함수 인수 설명창을 돕는 왼쪽 구간에 array 또는 range, 벡터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보통 범위를 지정해주는 인수 구간이라고 기억해 주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테리아라는 이 값이 있죠. 기준값을 넣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테리아는 기준값 하나,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범위를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국어부터 워드까지 범위를 정해 주도록 하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값은, 기준값은 수죠. 그래서 쌍따옴표 해주시고 수, 쌍따옴표 마무리,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 서예지 학생이 국어부터 워드까지 시험을 쳤는데 이 중에서 수라는 과목 한 가지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ount if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 수를 만족하는 과목은 한 과목밖에 없네요.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쭉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옵션 이 부분 펼쳐서 지금 서식이 다 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0이 출력된 구간은 수라는 과목이 없죠.
그리고 2가 출력된 구간은 수가 2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산이 맞춰졌다면 마지막 이 부분 count if s 함수 확인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어 과목에서 수를 받고, 영어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수를 받은 과목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포토샵 과목, 오른쪽에 있네요. 포토샵 과목에서 우를 받은 학생 수, 전체 학생에 대한 값을 지금 병합을 해놨죠. 이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가 되겠죠. 포토샵 누고, 영어는 수를 받은 학생. 여기서 기준값이 하나, 2개 있죠. 그래서 count if s 복수의 의미입니다. count if는 단수고요. count if s는 2가지 이상의 조건, 이것을 만족할 때 count if s를 사용해 줍니다. 작동법은 단순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count if s 적어주시고 걸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크리테리아 레인지 1이라고 적혀져 있죠. 범위 첫 번째 구간을 지정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크리테리아 1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를 매칭을 시켜 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영어 이 부분을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을게요. 쌍따옴표 해주시고, 영어 과목에서 수를 받은 학생이죠. 그래서 수를 이렇게 첫 번째 기준값으로 넣어주고요. 콤마 찍을게요. 그러면 크리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범위 구간을 지정해 달라는 인수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포토샵에서 우를 받은 학생이기 때문에 포토샵 범위 구간을 이런 식으로 쭉 당겨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쌍따옴표하고, 이번에는 우를 받은 학생이었죠. 쌍따옴표 마무리 가로 닫을게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AND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OR이 아니고 반드시 AND라는 개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한 명 존재하네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 쭉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L 하면은 필터를 걸 수 있고요. 먼저 영어 이 부분에서 수 과목을 클릭하고요. 포토샵에서는 우였죠. 우를 클릭을 하고 확인할게요. 수와 우를 동시에 받은 학생 김소연 학생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1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L에서 필터 해제해 주도록 할게요. 다중 조건을 만족할 때는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해당하는 개수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심 회복 프로젝트 카운팅 관련 함수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실무에서 얼마든지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